시를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그 예습을 하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시를 썼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자, 팔려간 책입니다. 팔려간 책이 아니라 팔아먹은 책. 돌반지도 팔아먹고 결혼반지도 팔아먹고 과수원도 팔아먹고 집도 팔아먹고 더는 팔아먹을 게 없자 한국 단편 잔집을 팔아먹고 국어산도 사전도 팔아먹고 팔리지도 않는데 팔려가는 책. 아저씨 그 책은 안 돼요. 이 책은 안 돼요. 팔려간 책을 보면서 책을 부여잡고 놓지 못한다. 아버지가 사주신 한국 단편 소설집을 팔아서 동생은 여친 다이아 반지 해주고 다이아 반지도 팔아서 오토바이 사고 오토바이 팔아서 덤프트럭 사고 덤프트럭 팔아서 지프차 사고 지프차 팔아서 아내를 사고 아내를 또 팔아먹고 동생은 호련히 사라졌다. 호련이라는 말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그런 겁니다. 뜻밖이라는 말이 있죠. 뜻밖이라는 말은 예상치 못한 말이고 못할 때 쓰는 말이고요. 불쑥 또 갑자기 이게 내미는 모습이고요. 문득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이 예를 들면 호련히 뜻밖의 불쑥 문득은 다 갑자기라는 말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엄마를 팔아서 냉장고를 사고 산 걸까? 냉장고를 팔아서 새 엄마를 산 걸까? 엄마는 냉장고를 볼 때마다 한숨을 내리쉬었다. 한숨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걱정이 있거나 서러울 때 내쉬는 그 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긴장이 풀려 안도할 때 내쉬는 그 숨을 한숨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종류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노을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노을은 저녁 노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침에 동틀 때 그 햇살이 나오는 것도 노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틀린데 하지 말고 앞뒤 문장을 보고 그거를 찾아 알으시면 되겠어요. 아직 팔아먹을 게 남아있는가? 난 산처럼 쌓아놓은 책을 다 팔아먹은 듯이 텅 빈 방에서 팔아먹을 것을 생각한다. 예. 식용유가 떨어진 것처럼 나 또 서점에서 책을 사러 간다. 책을 사러 가는 이유는 팔아먹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기서 팔려간다, 팔아먹는다는 그 단어가 22번이나 나와요. 사실 제가 이제 시창자 가르치면서 항시 하는 소리가 그런 어떤 중복된 단어를 쓰지 마라. 가급적이면 그렇게 항시 얘기하거든요. 이 조금 몇 줄 안 되는 시를 쓰면서 중복된 단어를 여러 번 한다는 것은 언어적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문시에서는 중복을 함으로써 리듬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 형식으로 쓰는 거, 이것은 이렇게 좀 중복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이거를 텍스트로 한번 올려놓아 봤습니다. 다음은 기억과 추억이 어떻게 생명으로 연결되는가. 제가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시라고 그랬죠. 시 중에서도 무엇을 추구하는 사랑인데 아가페를 추구하는 시. 항시 남들을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시를 쓰는 거죠. 본인을 위한 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과 추억이 어떻게 생명으로 연결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떠오르는 생각을 기억이라고 해요. 그냥 그 다음에 감동적이거나 행복했던 기억 중에서 감정에 영향을 끼친 것을 추억이라고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추억이 어떻게 또 시와 연결되는지 우리 복숭아의 시간을 우리 김동진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은한 것들은 껍질로 벗겨지는 시간을 나긋나긋 받아들인다. 거친 숨을 헐떡이며 쫓아오는 산 그늘도 집 나간 아버지의
흉흉한 소문들도 어머니가 감싸 안으면 깔아져 버린 거품인 양 사라졌다. 어느 쪽으로 돌아 누워도 배기지 않는 아이업은 등처럼 말랑거리던 어머니, 복숭아 벌레처럼 들어앉아 단물을 쪽쪽 빨던 나, 어깃장이 꽃뱀같이 또아리를 트는 날에는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나의 안녕이 낙과의 꿈을 키우며 독한 생각 하나를 삼켰다. 아, 그때는 왜 과일처럼 차오르는 어색함이 그렇게 많았는지. 뭉클뭉클 내 안 깊은 곳에 어머니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어머니보다 늙은 복숭아 나무에게서 듣는다. 짓물러 터진 가게를 단단하게 품은 씨 하나가 끈질긴 힘줄로 나를 끌어당겼다는 것을, 그게 바로 나의 깔끄러움을 뒤집어 쓴 어머니였다는 것을.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그 복숭아 시간인데요. 제가 쓴 시에도 이런 게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시를 구절이 있네요. 시간과 세월은 나를 낡아 빠지게 하지만 추억은 나를 다시 윤년으로 데려간다는 그 제시도 하나 한 구절이 있어서 생각나서 한번 써놔봤습니다. 자, 한번 읽으면서 독해를 한번 해볼게요. 연한 것들은 껍질로 벗겨지는 시간을 나긋나긋 받아들인다. 나긋나긋이라는 것은 연하고 부드러운 거죠. 아이, 저 사람 참 나긋나긋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친 숨을 헐떡이며 쫓아오는 산 그늘도, 집 나간 아버지의 흉흉한 소문들도 어머니가 감싸 안으면 깔아져 버린 거품인 양 사라졌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할 것은 쫓다라는 단어입니다. 쫓다라는 단어가 있고 줬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쫓다는 근본적으로 타동사고 줬다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니까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쫓다는 뭐를 행동으로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닭을 쫓아내버리다, 뭐 개를 쫓아낸다, 이렇게 할 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줬다는 그 자동사인데 그 신념이나 어떤 유지, 선친들의 유지를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줬다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흉흉하는 술렁거리며 어수선하다 그 말이에요. 깔아져 버리는 것은 기분이 쭉 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힘을 많이 쓰거나 할 때 깔아져 버리잖아요. 그럴 때 깔아져 버린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 누워도 배기지 않는다. 이게 배긴다. 어른들이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소리가 이러고 와서는 이렇게 막 몸이 배긴다고 그러잖아요. 예, 배기는 거예요. 아이업은 등처럼 말랑거리던 어머니, 복숭아 벌레처럼 들어앉아 단물을 쪽쪽 빨던 나, 어깃장이 꽃뱀같이 또아리를 틀은 날에는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나의 안녕이 낙과 웃음을 키우며 독한 생각 하나를 삼켰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그 어깃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깃장이 맞습니까? 어깃장이 맞습니다. 어깃장이 맞아요. 예, 여기 사이시오 넣고요. 베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베개, 이예요. 이는 틀린 말이에요. 어깃장이는 그 반항하는데 순순히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어깃장이 논다. 그럴 때 그렇습니다. 또아리는 머리에 일려고 이렇게 또아리처럼 이렇게 틀어서 머리를 평평하게 만들어줘서 물동이 같은 것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건데, 요즘은 그런 또아리라는 그 단어는 없어지고요. 뱀에 관련된 그 얘기를 할 때 또아리라는 걸 쓰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예, 이게 구어나 마찬가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나의 안녕이 낙과 웃음을 키우며 독한 생각 하나를 삼켰다. 이게 좀 구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의 안녕. 어머니는 항시 그 자식을 위해서 그냥 노심초사를 하면서 이것도 좀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라 그러는데, 자식이 입장에서 그게 싫은 거예요. 반항하고 싶어요. 어깃장이 놓고 싶고. 예. 그럴 때 뭐를 했어요? 낙과 웃음. 에이, 내가 톡 떨어져 버리지. 아니, 나가 죽어버릴래. 꼭 그러잖아요. 성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절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낙과 웃음을 키우며 독한 생각 하나를
그런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삼킨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 그때는 왜 과육처럼 차오르는 아득함이 그렇게 많았는지. 달콤한 꿈이죠. 과육이라는 것은 과일 속에 있는 그 육질, 불같은 육질이죠. 아득함이 그렇게 많았는지. 이렇게 이거는 그렇게 많았는지 할 때는 이게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법으로 얘기하면 반어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시 있잖아요. 김소월의 진달래 꽃에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반어법하고 또 역설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설법이라는 것은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게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아시는 그 깃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영란 그 선생님 모라니 피까지는 보면은 찬란한 슬픈 부물. 찬란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과 슬픈 것을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시들은 그렇게 가볍고 가볍지 않은 거, 뜨겁고 뜨겁지 않은 것을 이렇게 대충 대비시켜서 시를 좀 많이 써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추억의 순위가 있대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 그 다음에 학창 시절, 버스나 기차를 탔던 그 추억을 그 순서대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맛으로 어떻게 보면은 더 대별되는 거죠. 어머니는 어떤 그리움도 있지만 나에게 주었던 그 손맛이라든지 그런 맛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리움이 훨씬 오래 간다고 그러네요.